안녕하십니까. 대구 모빅회관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황상균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서포터즈에 참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모빅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된 게 막 엄청 오래됐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비트모빅 프로젝트에서 소개해드리고 이제 뉴비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 이유가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뉴비 분들께 이제 직접 이제 모빅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한지 듣고 뉴비의 입장에서 좀 비트모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트모빅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태민 작가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오태민 작가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한국에 비트코인이 원래는 되게 투기적으로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그냥 막 투자하고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이제 오르니까 투자했다가 가격 오르면 팔아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왜 가치 있는지 좀 인문학적으로 풀어가면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1세대로 이제 오태민 작가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지혜의 족보라는 채널 열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인문학적으로 풀어가는 강의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거의 매력을 느껴서 이제 그런 설명에 좀 매료돼서 팬들이 되신 분도 많고 그런 인문학적인 강의를 하다가 이제 오태민 작가님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처음에 가치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지구 끝에서 끝까지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던가.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왜 가치를 가지게 됐냐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거에 질문을 가졌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왜 제일 처음에 가치를 가졌냐? 그걸 오태민 작가님은 이제 화폐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화폐 현상이 제가 알기로 뭔가 경제학 주류에서는 아직까지 막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화폐 현상이 뭐냐면 매몰 비용에 대한 고착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가치를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얻기 위해서는 전기를 이용해서 채굴해야 되거든요. 전기를 이용해서 채굴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세만큼을 비트코인에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캔 자신일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미 노력을 전기세를 그만큼 들였으니까 그 전기세 이하로 팔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몇 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3-4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전기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수가.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전기세가 점점 더 많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 전기세 이상의 가치가 있겠구나 싶어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그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가지게 됐다고 이제 가설을 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화폐 현상을 재현해 보고자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몰 원가 실험을 하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비트모빅을 만들고 그걸 공짜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팔아도 손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화폐 현상이 성립되지가 않고 사람들이 마구 좀 팔아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또 돈을 받고 팔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증권법에 좀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태민 작가님께서는 이제 이 코인을 나눠주되 그 코인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이 노력을 들이되 그게 돈은 아니도록 한번 실험을 해보셨던 거죠. 그 실험이 뭐냐? 산 위에 등산을 해서 올라오면 코인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비트모빅을 아마 관악산에 올라오면 100개를 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아마 한 개 1,000원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알바를 간 사람은 알바를 빼고 오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걸 문 닫고 오고, 아니면 서울까지 교통비, 뭐 제각각 자기가 들인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가 들인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코인에 대해서 뭐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 관악산 위에서 400명이 모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같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특정 다수가 뭔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다음 행사인 계룡산 행사, 200개 주는 행사도 참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행사가 확실하지 않은데 한라산, 제주도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몰 비용이 점점 더 커지겠죠. 비행기 같은 것도 비행기 비용도 들고 2박 3일로 못 빼서 되고, 그래서 뭐 한 사람당 뭐 예를 들어서 코인 한 개 뭐 5,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관악산 같은데 그 간단하게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기 한라산 간 사람은 한 개 거의 5,000원 정도 가격을 들여서 갔는데 내 것도 뭔가 1,000원에 팔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저걸 5,0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들끼리는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비싸지기 시작하고 이게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행사로는 LA도 가고 호주도 갔어요. LA도 가고 호주도 가니까 돈이 점점 더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빅을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1,000원에 얻었던 사람도 5만 원 밑으로는 안 팔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5만 원에 샀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모빅이 이제 이게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미 매몰 원가로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커뮤니티가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의 비트모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빅은 비트코인의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확신은 솔직히 못 하겠어요. 저도 이제 비트모빅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을 하고 100% 확신을 한다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발을 걸쳐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서포터즈 활동 같은 거에도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1%의 성공 확률이 있는 게 한 번 시도하면 1%지만 100번 정도 시도하면은 그 중에 한 개라도 성공할 확률이 사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관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냐, 이게 완전히 확신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참여를 하는 게 커요. 그게 그 비트모빅이 추구하는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그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했던 사람들 중에 막 10만 개, 100만 개 막 이렇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그 비트코인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 되게 가만히 갖고만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되게 많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어느 날 팔아버리기로 작정하고 팔아버리면은 이게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급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위험이 사실 있는데, 비트모빅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해가지고 만들어진 코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드포크한 시점 이전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분들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분들도 비트모빅을 사실 갖고 있는 거예요. 고래사냥이 뭐냐 하면 2029년쯤에 이제 비트모빅이 유명해졌을 때 좀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리냐, 그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너네들이 이제 이게 죽은 코인,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사람이 죽었거나 그렇게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는 코인을 이거를 움직이기만 하면, 그게 자기 코인이나 자기 지갑이란 걸 증명만 하면 그 비트모빅을 그만큼 인정을 해주겠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되게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프로젝트가 고래사냥 프로젝트일 겁니다. 그리고 비트모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추종자들이 막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이렇게 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소수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좀 중앙에 집중화돼 있지만 비트모빅 같은 경우에는 오태민 작가님의 그런 인문학 강연을 좋아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빅을 배포했기 때문에 한 10,000명, 1인당 거의 많아야 한 10,000모빅, 한 적으면 한 4,000모빅 이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앙 집중화가 그러니까 소수의 몇몇이 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심의 시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미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렸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게 이제 매력이 되고 장점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에 점점 더 모여들고 그러는 이제 경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제일 중심이니까. 모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게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게 이 조그만한 생태계가 과연 앞으로 발전한다는 것도 모르고.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비트모빅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비트코인에 상당히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에 되게 연관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냐 하면은 오태민 작가님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강연을 하고 그걸 깊게 풀어낸 비트코인 1세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오태민 작가님의 그런 강의나 유튜브 강의 같은 걸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결국에 비트모빅에도 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게 뭐지? 뭔가 이해하고 싶고 개인 간의 그런 P2P 거래를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거를 좀 계속 그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걸 오프라인에서 뭔가 가르쳐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거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저는 비트모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비트모빅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이 국채 위기가 있죠. 이제 이걸 쉽게 말하자면 미국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빚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를 월마다 내야 되는 연마다 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진 상황이어서 미국의 신용이 이제 좀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미국이 이게 막을 수 없다는 현상이란 걸 이제 인정을 하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죠. 뭐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비트코인을 다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미국이 국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그렇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면 비트모빅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관심이 커질수록 이제 비트모빅도 앞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모빅은 이제 에어드랍을 산 위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뭐 관악산 위에서 100개씩 나눠주고 이렇게 한 거 외에도 이제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이 공공재가 뭐냐 하면 오태민 작가와 글을 감시하는 그가 그걸 쓰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한 7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공공재를 토대로 이제 뭐 기업들한테 협력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이 비트모빅의 가치를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이런 공공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되게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콘솔에 관련된 부분은
그 모빅 같은 것도 처음에 많이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왔다고 팔고 그 뭔가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이제 기존 코인 그런 생태계랑 되게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냥 가격만 이렇게 펌핑해 가지고 팔아서 도망가 버리면 이건 거의 사기나 다름이 없겠죠. 그런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그 처음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락업이라고 그 모빅이 자리를 잡고 신뢰를 가질 때까지 이걸 5년 정도 어디 묻어두면은, 그러니까 어디 금고 같은 데 넣어두면은 그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락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이후에 한 1년,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콘솔과 고액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모 정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고액권 200모 지갑에 넣고 그걸 안 움직이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모빅의 그 유통량을 좀 묶어둬 가지고 모빅의 희소성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콘솔 같은 경우에도 잠궈두면 그런 이자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서도 공공재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런 정책 같은 걸 펼치고 그 자기 모빅을 잠궈두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공공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비트코인이랑 비트모빅 이쪽만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고 모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좀 공부를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다 이 정도까지는 막 엄청 확신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비트모빅이 분명히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뭔가 그 학습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그런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기에는 모빅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그 투자를 하고 그 약간의 투자를 한 상태로 모빅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미래 금융이 블록체인 같은 게 이제 적용돼 가지고 되게 바뀔 거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보면 이제 그 키오스크 같은 걸 되게 사용하기 어려워 하시는데 저는 나중에 블록체인 같은 그런 게 활성화돼서 미래 금융 같은 게 바뀌었을 때 과연 우리도 그거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비트모빅에 관심을 가지면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자극도 많이 없고 그런 비트코인의 원리를 직접 좀 체험을 하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미래에 이제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사실 뉴비 입장에서 저는 막 엄청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모빅에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태 같은 걸로 이제 그 원래 비트모빅이 그 비트코인의 P2P 전송을 연습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너무 가치를 가져버렸어 가지고 지금 모태 같은 게 또 새로 개발이 됐거든요. 모빅 테스트 코인이라고. 그걸 통해서 P2P 전송 같은 걸 좀 많이 연습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